여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무시받던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며 미래 도시 건축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을 제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석유부국의 왕세자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비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트예요. 미국에서 온 건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전 항상 제 판단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항상 금발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고 맞춤 정장은 늘 깔끔했죠. 분석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성격 전문가들이 말하는 ENTJ 유형 즉 통솔자 성격이었어요. 제 일상은 뉴욕의 유명한 건축 회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중하고 제 의견을 구했죠.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면 고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죠. 그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하늘이 파란 것처럼 당연한 거였죠. 제 사무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스카이라인에 높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런 미국의 상징물들은 항상 저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것들은 제가 믿었던 건축과 디자인에서의 미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무실 불빛 아래 반짝이는 광택 나는 나무 책상 위로 사장님이 제게 폴더를 밀어주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네오시티의 진행 상황을 평가해줘야겠어.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네오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170km 길이의 미래 도시였죠. 예산은 무려 4천억 달러였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면서 이미 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우수성을 어떻게 강조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식탁 위에 예비 문서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램프가 따뜻한 불빛을 종이 위에 비추는 가운데 검토를 시작했죠. 저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유럽 회사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 건설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정보였습니다. 한국 건설 회사들이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건설그룹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더 라인의 중요한 초기 터널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죠. 저는 뭔가 잘못 읽었을 거라 생각하며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문서를 확인했죠. 정보는 변함없었어요. 이건 뭔가 실수일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인프라를 한국 기업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 회사들이 더 많은 경험과 더 나은 기술, 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건설 회사들은 혁신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죠. 적어도 제가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이 한국 회사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실적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더라고요. 특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팀이 일본 팀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시작했는데도 일주일 먼저 자기 타워를 완성했던 거예요. 제 확신으로 가득 찬 편안한 세계가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 엔지니어링이 제가 믿도록 허용했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임무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직접 네오시티를 검사하게 될 거였죠.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평범한 컨설팅 일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무언가처럼 느껴졌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뉴욕 교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험의 부름이 명확했어요. 직접 네오시티를 방문해야 했죠. 이 한국 기업들이 문서가 암시하는 혁신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부적절함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임무가 끝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편안한 가정들로 가득 찬 평범한 세계는 이제 뒤에 남겨질 거였어요. 저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죠. 물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직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며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제 전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의지,
제가 항상 그랬다고 여겼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의지를 시험하게 될 거예요. 임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임스 사장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를 밝게 비추고 있었죠. 전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네오시티 평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속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아마도 알렉스나 모건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망설이는 진짜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믿음이 도전받는 게 불편했거든요. 만약 한국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혁신적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임스는 아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몇 년 동안 제 멘토였고 제 변명을 꿰뚫어 볼 수 있었죠.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제 전문성이 바로 제가 가야 하는 이유라고 상기시켰어요. 제 관점은 가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제가 그것을 현실에 비추어 시험할 의향이 있을 때만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저는 이 여정, 제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이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서 네오시티 파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열기를 꺼리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폴더는 마치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도전처럼 거기 놓여 있었죠. 그날 저녁, 제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임무로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한국 건설 회사들로 돌아가고 있었죠. 불안감에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저는 음식을 먹다 말고 멈췄어요. 존 해리스, 하버드 동문이자 전직 엔지니어였어요. 업계 출판물에서 그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났어요. 그는 몇 년 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분이었죠. 네오시티로 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쓰여 있었어요. 가시기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격한 것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호기심이 주저함을 이겼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내며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죠. 몇 분 안에 제 화면이 그의 영상 통화로 밝아졌어요. 존의 풍화된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의 회색 머리와 눈가의 주름은 오랜 현장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저는 이 경험 많은 엔지니어에 대한 즉각적인 존경심을 느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존은 말레이시아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는 한국 건설팀이 혁신적인 자체 등반 거푸집을 사용한 반면 일본 팀은 전통적인 윈치 방식에 의존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2개의 타워 크레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일본인들은 하나만 사용했대요. 35일이나 늦게 시작했는데도 한국팀이 일주일 먼저 타워를 완성했던 거예요. 저는 제 회의론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며 듣고 있었어요. 존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 해결 접근법, 미국 건설 방식과는 낯선 적응 기술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나도 한때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존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양 방식이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말레이시아에서 본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 세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존은 저에게 어떤 것도 확신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직접 목격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파트가 어쩐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이해의 벽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빌딩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설 접근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에게 전화해서 임무를 맡겠다고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아마 자신감은 덜했지만 더 호기심 많고 더 열린 마음이었죠. 저는 한 주 동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프로젝트를 자세히 공부했어요.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도 몇 가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각 기사, 각 영상, 각 새로운 정보 조각이 제 저항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제 침대 위에는 열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전문적인 옷을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도전받는 것에 대한 주저함도요. 하지만 이제 호기심이 더 강했어요. 존의 이야기는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어요. 제 가정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의지를 깨운 거죠. 그는 제 예상치 못한 멘토가 되었어요. 지시가 아닌 그 자신의 발견 여정으로 저를 인도해주고 있었죠.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제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단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과 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향해 여행하고 있었죠.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발견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좋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갈게. 하지만 내 질문들을 가지고 갈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사우디의 열기가 마치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저를 덮쳤어요. 활주로 위로 공기가 아른거리며 파도 같은 선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멀리 있는 건물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리야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오래된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야망이 나란히 공존하는 도시였죠. 내일이면 네오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하게 될 거였어요. 그곳에서 제 진짜 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호텔 방에 들어서며 디지털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바깥의 뜨거운 열기 이후 실내의 시원한 공기는 축복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저녁 내내 제 노트를 검토하고 질문을 준비하며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의심과 호기심 사이를 오가는 생각들로 잠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련된 회사 차량이 저를 네오시티로 여행을 시작할 만남의 장소로 데려다 주었죠. 우리가 운전해 가는 동안 풍경이 변하고 있었어요. 도시 건물들에서 탁 트인 사막으로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이 닿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는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요. 제 첫 번째 시험은 라심 알파이즈라는 남자의 형태로 다가왔어요. 그는 네오시티의 사우디 정부 전략 조정관이었는데 전통적인 사우디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는 현대적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트 씨, 네오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 아는 기색이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제 회의론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차분한 자신감은 제 판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게 저를 더욱 호기심 많게 만들고 있었죠. 나심은 저를 주요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명인 강민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민재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검은 머리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키가 크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격식 있는 악수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의 완벽한 영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가정의 벽에 또 하나의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건설 현장은 제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지평선 너머로 뻗어 있었고 거대한 기계들이 흙과 자재를 옮기고 있었죠. 수십 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잘 연습된 공연의 무용수들처럼요. 소음은 엄청났어요. 장비의 웅웅거림, 근로자들의 외침, 후진하는 차량의 삐삐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민재는 저를 거대한 터널 굴착기로 안내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조한 것으로 사막의 태양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근로자들이 마치 벌집 주위의 벌들처럼 그 주변에 몰려 있었고 각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계는 전통적인 모델보다 30% 더 효율적입니다. 민재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닌 사실만 담겨 있었죠.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언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제 노트에 적으면서 그의 설명 속 결함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는 사려 깊고 데이터로 뒷받침된 대답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회의로는 시험받고 있었죠. 하루 종일 저는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일부는 제 동맹이 되었죠. 처음에는 제 의심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미국 엔지니어들이요. 그들의 변화된 시각은 저를 잠시 멈추고 제 자신의 관점을 재고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제 2의 여정의 적도 만났어요. 한국의 성공이 단지 비용 절감과 저가 입찰에 관한 것이라고 속삭이는 경쟁 회사의 대표들이었죠. 그들의 말은 제 오래된 믿음을 반영했지만 이제 저는 동의하기보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시험은 오후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현장 전체에 큰 경보가 울렸죠. 근처 장비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빠르지만 침착하게 움직이며 잘 훈련된 비상 절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5구역에서 잠재적인 구조적 약점이 감지되었습니다. 민재가 이미 문제 지역으로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저는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며 따라갔죠. 민재는 빠르게 팀을 모았어요. 그들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를 섞어가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죠. 몇 분 안에 그들은 해결책을 개발했어요. 실제로 원래 설계를 개선하는 임시 지지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지지대를 설치하며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1시간 안에 경보는 멈추었고 현장 전체에서 작업이 재개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책을 개발했나요? 우리가 메인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민재에게 물었어요. 작년에 카타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가 설명했죠.
하지만 단순히 예전 해결책을 복사하는 대신 우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 즉 배우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단순히 청사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치수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해가 건설 현장 위로 지면서 모래와 기계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무언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의심하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문턱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혁신의 목격자가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동안의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항상 정리하고 분류하는 제 마음은 제가 본 것을 기존의 건설 기술 이해 속에 맞추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증거가 제 선입견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시에 매료시키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험, 제 사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올 거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가정들이 도전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죠. 네오시티에서 하루하루가 쌓이며 몇 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제 깔끔한 정장들은 이제 먼지를 쌓아가기 시작했죠. 더 실용적인 옷으로 바꿔 입고 있었거든요. 카키색 바지, 가벼운 셔츠, 그리고 튼튼한 부츠요. 사막의 태양 아래 제 피부는 그을리고 비계를 오르내리고 거친 콘크리트를 만지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있었어요. 저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변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민재와 그의 팀의 계획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참여자였죠. 그들은 제 질문을 환영하고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겼지만 저는 여전히 대가들 사이의 학생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장 깊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곳, 즉 제 도전의 중심부로의 접근은 민재가 저를 그들의 계획센터로 초대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곳은 빛나는 화면들과 3D 모델로 가득 찬 커다란 방이었죠. 여기서 그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해 실제 세계에서 시도하기 전에 건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서양식 접근법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세부 모델 작업을 하고 있는 책상들 사이를 걸으며 민재가 설명했어요. 건설 중 변경사항이 많은 지연을 발생시켜요. 우리 시스템은 변화를 예상하고 그 과정 자체의 유연성을 구축합니다. 그들이 몇 달간의 건설을 몇 분 만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고 있었죠.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 메모는 더 상세해지고 질문은 더 호기심 어린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결함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종종 다른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곤 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직면했던 문제들, 그리고 찾아낸 해결책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혁신이 서양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의 접근 방식을 혼합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메모를 검토하고 있는데 민재가 제 책상에 차 한 잔을 놓았어요. 도착했을 때보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올려다봤지만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변했어요. 제 오랜 확신들은 새로운 질문들로, 제 판단은 호기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그러다 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말로 제 변화를 시험할 순간이 온 거죠. 어느 오후, 현장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일기예보는 맑은 하늘을 예측했지만 사막 날씨는 빠르게 변할 수 있죠. 바람이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노출된 피부를 찌르는 모래를 날리고 있었어요. 먼 곳에서 번개가 번쩍이자 근로자들은 서둘러 장비를 고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부드러운 물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였죠. 사막 지면은 물을 쉽게 흡수하지 않아요. 몇 분 안에 건설 현장 전체에 강이 형성되었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발굴해온 터널 입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근로자들이 급히 물장벽을 배치하러 뛰어갔어요. 민재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며 팀들을 주요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그를 따라 지휘센터로 갔어요. 거기서는 나심과 다른 리더들이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터널 구역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측정값과 경고를 외치는 동안 민재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정하고 있었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공포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도전에 직면해봤던 거죠. 그때 민재가 뜻밖의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엘리자베스,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에서 일하셨죠. 모래가 많은 토양 조건에서 물 침투에 대한 접근법은 어땠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였죠. 여기서 빛나야 했어요. 미국 방식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설명하려고 입을 열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현재 해결책이 실제로 뉴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보다 더 나았던 거예요. 이것이 제 진정한 시련이었어요. 외부적 위기가 아니라 내부적 위기였죠. 건설 기술에서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폭풍 속의 사막 모래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접근법이 타당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사실 비슷한 조건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 개선되었어요. 팀은 계속해서 비상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죠. 제 직업적 정체성은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특정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 믿음들이 빗속의 모래성처럼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우리는 물과 싸웠어요. 비옷을 입은 작업자들이 펌프를 배치하고 장벽을 세우고 취약한 구간을 보강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일했어요. 제 손은 생채기가 나고 옷은 완전히 젖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폭풍은 지나갔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현장 전체에 피해를 드러냈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적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배수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했어요. 디지털 트윈 모델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우리가 먼저 그곳을 보호할 수 있게 했죠. 그날 나중에 저는 현장 가장자리에 혼자 서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젖은 모래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근로자들은 이미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었죠. 시련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 믿음이 틀렸다는 진실과 마주했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제 성격이 바뀐 건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가 아니라 제 여정에 대해서요. 때로는 틀리는 것이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혁신은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요. 가장 깊은 동굴은 그 보물을 드러냈어요. 겸손함과 새로운 관점이요. 그리고 이 선물들과 함께 저는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네오시티에서의 마지막 몇 주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더 당당하게 걷고 더 자세히 관찰하고 새롭게 찾은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면서 생긴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이었어요. 제 여정의 보상은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보는 방식의 변화였죠. 마치 오랫동안 흐릿하게 보다가 안경을 쓴 것처럼요. 저는 이전에 놓쳤던 혁신의 패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의 기술을 어떻게 혼합하는지, 각각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사우디 관리들과 국제 파트너들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에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바깥의 사막 풍경이 보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정장과 전통 의상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네오시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제 평가를 물었을 때 저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한국 엔지니어링 팀은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할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태블릿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의 AI 모니터링과 건설 기술의 통합은 도시 개발의 미래를 대표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라심이 아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민재는 전문적인 존중의 표시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방 안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폭풍 후 전의 공기처럼요. 국제팀 간의 오래된 경쟁 관계가 이제는 덜 중요해 보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멋진 것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야 했어요. 제 회사는 보고서와 함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제 평가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물리적으로는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여행했던 거예요. 네오시티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느라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세한 메모를 작성했죠. 집으로 가져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저녁, 민재는 저를 그의 팀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에 초대했어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별 아래에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사막의 밤은 시원하고 맑았어요. 뉴욕의 빛공해가 있는 하늘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은 관찰자로 왔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작업 등으로 밝혀진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료로 떠나네요. 그의 간단한 말은 어떤 공식적인 상이나 인정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고, 그것이 제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동료들이 제 변화를 이해할까요? 그들이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청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무시할까요? 제 부활, 즉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뉴욕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택시가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우리 회사의 평가 프로토콜을 다시 작성했어요. 우리 컨설팅 관행의 구식 과정들에 도전했죠. 몇몇 동료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 엔지니어링에 대한 제 새로운 존중을 조롱했죠. 하지만 몇몇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6개월 후에 왔어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했죠. 네오시티에서 배웠던 원칙, 즉 한국의 효율성과 미국의 창의성을 혼합하여 우리의 제안은 돋보였어요. 우리는 계약을 따냈죠. 이어진 축하 자리에서 저는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성장했어요. 여전히 분석적이고 결단력 있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무실 창가에 서서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도시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들은 단지 미국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 대화의 일부였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저 미국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관점들로 풍요로워진 글로벌 전문가였죠. 제 여정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아마도 제 산업도 바뀔 수 있을 거였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들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